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이분은 직장인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 적용되시고 약 14년 근무에 연봉은 8,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대출 내역이 쏙 좋지를 않아요. 대출을 잘못 받았다는 뜻인데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 죄다 이금융권 맞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대출 나오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아예 대출 이금융권부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부터 받았는데 또 대출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은행은 점점 상환해 나가고 더 이상 은행에서는 대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권 다 갚았는데 이금융권만 남아버리거나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번은 이제 어떤 내용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금융권을 해가지고 총 8,650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금리 대안대출로 가야죠. 보나 마나죠.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대출을 꽉꽉 채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만큼 대출 받고 받아서 아 이제는 안 되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채무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저금리 대안대출을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꽉꽉 채우신 분들은 소득 대비 부채 가더라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대출 내역에 좀 문제가 있다. 이금융권 대출이 두세 건 이렇게 겹치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채무 통합을 하던가 아니면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던가 어떤 다른 방법을 다른 선택지를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이렇게 꽉꽉 채우면 안 돼요. 그나마 다행히 이분은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100%여서 뭐 부채 비율은 문제가 없고 거기다가 나이스라든가 KCB 점수도 크게 나쁘지 않고 여기 연체 이력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금리 대안대출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가 올 크레딧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가 항상 붙죠. 올 크레딧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대출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리스로 해서 캐피탈 사회가 얼마가 있냐면 3,88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아 리스는 대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리스도 대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리스로 3,880이면 여기에 합산해보면 얼마예요? 약 3천이니까 1억 1천에다가 800 1억 2천 한 400 1억 2,500 정도 되네요. 연봉이 8,800이 1억 2,500이면 살짝 많긴 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을 다 뭐 1금융권으로 대안을 한다? 그건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금융권으로 최대한 대안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2금융권으로 이렇게 대안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리스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금액까지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리스는 이 금액만 상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본인 그 차를 또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리스 할부고 이 차를 인수하게 되면 이 차값을 줘야 돼요. 이 차량가액을 다 줘야 돼요. 이분이 이 차량가액이 인수를 하려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6,7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6,700만 원. 그럼 6,700까지 다 같이 상환해야 되면 얼마에 총해가지고 1억 4천, 1억 5천이 넘어버려.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200%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분은 대안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이 고금 대출 이대로 끌고 가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서 딱 하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리스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승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대출 무인 주신 분들 중에 특히 저금리 대안대출 중에
리스가 이렇게 꼭 끼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난 그것도 또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세금 문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장인들이 리스가 많나요? 좀 그게 의심해. 아니 그게 좀 궁금해. 법인이라든가 이런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분들은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은 리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 뭐 까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직장인분들이 리스를 이용하시는지.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더 많은 금액을 결국에는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관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많이 있지는 않아요. 직장인분들은. 근데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저금리 대환대출 할 수 있는 건 이걸 승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라든가 다른 누구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그분들 앞으로 이걸 승계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본인 앞으로 승계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현재 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 금액, 차량을 아예 인수를 했을 때 금액이 아주 적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인수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액이 너무 이렇게 커버리는 경우에는 이런 분이 가능하다면 바로 승계를 먼저 해놓고, 리스 승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지금도 리스 이용했던 분이 승계를 하고 다시 신청하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인가?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계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시거나, 지금 또 승계 알아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이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현재 차량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